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 화폐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제로페이, 현재 유통되고 있는 기존 지역 화폐와 겹치지 않을지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전라남도의 지역 화폐 유통과 지역 화폐를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일단 전국적으로 지금 지역 화폐가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지역 화폐가 어떤 거죠? 예, 지역 화폐라고 하는 것은 지역 내 자본에 대한 역외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결국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그런 취지인 거죠. 지역 화폐의 주요 사용처는 우리 소위 골목 상권이라는 표현을 하죠. 동네의 소규모의 마트라든지 또 뭐 미용실이라든지 뭐 세탁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렇게 소상공인 지원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제 도움이 되는 거고요. 사실은 지방 정부가 이처럼 지역화폐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 이유는 지방 자본의 그 역외 유출, 특히 그 서울로의 유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그 전남해 같은 경우도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자체 가운데서 네 번째로 그 자본 유출이 심각한데 한 11조 5,236억 정도, 2016년 기준입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네 번째로 아주 심각한 수준인데, 사실 그 지역화폐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던 것은 현재 그 경기도지사님이신 이재명 지사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그러니까 2012년이죠. 성남사랑 그 상품권이라는 지역화폐를 발행을 해서 상당한 경제적인 효과를 나타냈었는데, 그 발표에 의하면 2012년 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한 4년 동안 그 지역 상공인들의 매출 증가율이 한 22.3%가 증가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로 인해서 전국의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지금 지역화폐,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그 법정 통화는 아닙니다. 그냥 공식 명칭은 지역사랑 상품권이죠. 그래서 액면가 대비 할인율이 한 5%에서 10% 정도 적용이 되고요. 이와 같은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나고 있는 그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화폐가 사실은 또 반대쪽에서는 예산의 낭비다, 무분별한 발행과 유통은 예산의 낭비라는 이러한 지적도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의원님 좀 더 추가적으로 이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지역 안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본이 이제 유통이 돼야 될 텐데 사실은 이제 다 중앙으로 집중되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역의 경제를 좀 살려야 된다. 그리고 결국은 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이 소규모 자영업자들, 영세 상인들이 이제 경영이 안정화되면은 그만큼 이제 일자리 창출도 늘어나게 되고 결국은 이제 경제가 활성화된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여수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대부분 이렇게 상품권을 발행하게 되면 한 10% 정도가 이제 여수시가 이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 돼요. 이제 그 뭐 찍어내는 비용이라든지 홍보한다든지 뭐 가맹점들을 찾아가서 이제 또 그 알려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비용이 소모가 되는데, 이제 정부가 사실은 이런 비용에 대해서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하겠다라고 지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지자체가 이제 지금 지역사랑 상품권을 도입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한 10% 정도 드는데 그 한 4%가량을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이제 시에서 썼던 예산에서 이제 더 훨씬 그 지역 주민을 위해 쓸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늘어나는 거고 국비를 가져오는 효과가 되는 거죠. 뭐 좀 궁금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 네. 지역 화폐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제로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네, 그 제로페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가서 물건을 살 때 카드를 많이 쓰게 되는데 카드를 쓰게 되면 가맹점들이 이제 수수료를 물게 되잖아요. 근데 이 제로페이는 수수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 뭐 40% 정도 이제 그 소득세에다가 또 혜택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제로페이를 통해서 똑같은 거죠. 사실은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이제 지역 소상공인들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도입되고 있는 거로 보고요. 전남도에서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시범 거리를 조성을 해가지고 한 7곳 정도 하고 있는데 여수도 뭐 진남 상가라든지 서교동 같은 경우에 한 2곳 정도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교수님 좀 보충 얘기 좀 해주시죠. 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혼동을 하고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인데 사실 중요합니다. 제로페이 그리고 또 온누리 상품권 지역 앞에 약간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 모두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든지 뭐 소상공인 지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분모입니다만은 먼저 제로페이는 정부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을 때는 뭐 0.8%에서 1.6%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이 되는데 제로페이 같은 경우는 공급자하고 소비자하고 직접 연결에 인해 가지고 수수료가 거의 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 그 매출 8억 이상은 수수료가 제로고요. 그리고 8억에서 12억은 0.3% 수수율이 적용이 되고 12억 이상은 0.5%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영세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은 연 매출이 12억 이상 되는 경우는 뭐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제로페이 그 장점이고요. 또 온누리 상품권과 이 지역화폐에 대해서 많이 혼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하시는 입장에 있어서는 이 온누리 상품권도 지금 통용이 되고 지금 성공을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무슨 또 지역페이냐, 예산 낭비 아니냐 이렇게 지역화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화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그러한 서포팅입니다. 그래서 사용처도 전통시장에 한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분들이 많이 그걸 구입을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지역페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페이는 조례제정에 의해서 뭐 사용의 범위라든지 또 사용액이라든지 발행액이라든지 이런 걸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유적으로 발행이라든지 사용의 범위라든지 이거를 우리가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온누리 상품권이나 그리고 제로페이하고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전남 지역 곳곳에서도 이제 지역 화폐가 좀 생겨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물론 성공한 곳들도 있겠지만 실패하는 곳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뭐 이런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우선 전국적으로 보면요. 행안부의 발표에 의하면 올해 한 50개, 전국의 50개 지자체에서 발행을 추진하겠다라고 신청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66개 지자체가 이미 발행을 해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17개 광역시도하고 기초단체가 226개인데 거의 과반수 이상의 지자체에서 지금 지역사랑 상품권, 즉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유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체적인 그 발행액도 작년에는 3,714억 원인데 올해는 무려 2억 원, 2조 원 이상으로 해서 5배 정도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뭐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뭐 인천도 마찬가지고, 뭐 강원도도 경기도는 약간 그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또 광주시도 또 전라남도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 기존의 22개 지자체 가운데서 11군데 지자체에서 여수도 최초로 발행을 했었습니다만 11개 지자체에서 지금 기존에 발행돼서 유통이 되고 있고요. 올해는 진도와 해남에서 지금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13개 지자체에서 지금
기존에 발행해서 유통되고 있거나 또 추진 중에 있는데, 문제는 그 활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지역화폐를 발행을 해서 활성화시키느냐. 근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 발행해서 유통되고 있는 우리 지역의 지역화폐에 성공했다, 활성화됐다고 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지역은 사실 손을 꼽으라면 꼽을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아주 미미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의원님 뭐 또 다른 사례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 좀 해주시죠. 이제 여수 같은 경우가 이제 제일 처음으로 전남도에서 여수 사랑 상품권을 만들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목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산물의 어획량도 줄어들고 지역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지역 자금을 여기로 유출하는 거를 막아보자, 이런 취지로 우리가 이제 여수 상품권을 발행한다라고 해서 실제로는 지금 여수 사랑 상품권도 발행하고 있고 여수 지역 그 전통 시장 상품권도 또 발행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발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게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사실은 활성화된다라고 봐요. 이제 크게 그렇게 소비자한테 혜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소비자가 내가 이걸 이용을 하면은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어떤 그런 공동체 회복에 관한 어떤 마음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저는 좀 따뜻한 예로 든다면은 여수가 이제 한 17년도에 우리가 이제 전통시장 불이 났을 때에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전통시장 상품권을 샀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이제 퍼센트를 정해서 이제 일정 규모를 다 이제 구입을 해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또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전남도도 점점 다른 지역처럼 관광이나 이런 데에 이 상품권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은 관광을 오면은 그 이제 티켓을 끊게 되는데, 그 표를 끊을 때 사실은 돈을 받고 그만큼 다시 관광 상품권으로 이제 그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가서 그 이제 관광객들이 지역의 상품을 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은 기차마을 곡성에서도 그 표 값을 올리면서 그거를 상품권으로 다시 그대로 줘서 활용하게 한다라든지, 또 영암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주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제 지역 화폐를 사용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좀 도모할 수 있는 거로 좀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우리 지역 경제에 좀 긍정적인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 그리고 영세상인들이 바로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좀 그 가게가 안정될 거라고, 또 경영이 안정될 거라고 보고요.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이 될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고용이 확대되고 결국은 이제 경제가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또 이렇게 지역사랑 상품권을 쓰는 그 사용처를 보면은 각종 복지와 연관돼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지 수당 등을 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통해서 또 이제 그 윈윈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를 위해서 써야 될 예산들을 어차피 써야 될 예산이라면은 이 상품권을 이용해서 또 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든지,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라고 이제 좀 우려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그 강원도 같은 경우에 그 사례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고향사랑 상품권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라는 발표를 했었는데, 강원도 양구군에서는 소상공인 1인당 소득이 한 2.13% 정도 상승했다. 그래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이런 발표도 나와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렇다면 또 다른 긍정적인 효과들이 좀 있을까요? 예, 우리 저 의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크게 한 네 가지 정도, 세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우리 지역에서 소득이 창출되고 또 그에 따른 소비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지역 내에서 돈이 거래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분명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역화폐 주요 사용처는 아까 그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골목 상권입니다. 그러니까 뭐 마트라든지 소형 마트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미용실, 뭐 세탁소, 그리고 식당 상인들이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여러 가지 그런 그 지원적인 그런 혜택이 주어지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일반적으로 그 지역 화폐의 액면가 대비 할인율이 한 5%에서 10% 정도죠. 전남 같은 경우는 5%로 잠정적으로 책정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이 뭐 정부의 지원이 지금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 세금으로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주위의 그 불우한 이웃, 뭐 소녀 가장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불우한 그런 이웃, 소위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데 이런 지역 앞에 그 지역사랑 상품권이 적용이 되면 말 그대로 보편적 복지라는 그런 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또 다섯 번째는 우리 지역에서 돈이 돌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 한 11조 5천억 이상이 지금 여기에 유출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돈이 만약에 뭐 한 3분의 1 정도만이라도 우리 지역에서 유통이 된다면 그 경제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경제학적인 용어로 에코노미 오브 스케일, 규모의 경제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런 지역협회가 발행해서 유통되게 되면 이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데 조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크게 네 가지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뭐 예산의 낭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지금은 시행이 되고 있는 또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단점보다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지역 화폐가 있잖아요. 거기에 또 전남도도 또 화폐를 만들겠다 하고 말 그대로 이제 그 여러 가지 화폐들이 좀 이렇게 겹치는 상황이 좀 벌어질 것 같아요. 이로 인한 갈등도 좀 유발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지역화폐 발행에서 가장 핫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전남도가 새천년 상품권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님께서 후보 시절에 연한 2,500억 정도의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유통시키겠다. 그래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만약에 전라남도가 새천년 상품권, 즉 지역화폐를 발행을 했을 때 단점과 장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가장 큰 단점은 지역경제의 쏠림 현상입니다. 광역단체가 전라남도가 지역화폐를 발행을 했을 때는 지역경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안군 주민들이 전라남도에서 발행한 지역화폐를 사용을 했을 때 어디에 사용하게 되겠습니까? 어디에서? 신안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사용처는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목포시에서 그 상품권을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신안군 자체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했을 때 신안군에 미치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전라남도에서 발행했을 때 미치는 그런 부정적인 요인이 훨씬 더 앞서겠죠. 이러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될 수 있으면 기초단체에서 좀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유통했으면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광역단체가 발행을 하게 된다면 사용처가 스프레드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목포 시민들이 전라남도 상품권을 가지고 여수에 사용할 수 있고 순천에 사용할 수 있으면 이게 이제 규모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 상품권의 활성화율이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전라남도의 경우 지금 현재 영역을 진행 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발행 규모 또 종이 상품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걸 지류라고 그럽니다. 또 모바일 어떤 게 또 그 사용하는데 편리하는지 또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지 또 시군 상품권과에 좀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갈등, 뭐 충돌 이런 해소 방안에 대해서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영역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올 연말쯤에 지금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글쎄 그 결과는 영역의 결과에 의해서 결정이 나겠죠. 특히 아까 우리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만약에 전라남도가 발행을 그 지역화폐를 발행을 하게 된다면 특히 관광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렇게 한 블록별로 관광
활성화가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목포시가 아니고 목포시의 해상 케이블카, 무슨 또 천사대교, 또 다도해, 흑산공원, 또 영암 해남의 솔라시도 레저 기업도시 이렇게 한 블럭을 이루어서 그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니까 이런 지역화폐를 관광 산업 육성하는데 좀 이렇게 사용을 하면 매우 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좀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의원님 뭐 실제 또 여수시에서도 직접 또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테니까 이와 관련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논란, 어떻게 보면 또 갈등 있을 텐데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그러니까 우선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쓸 수 있는 곳들이 아주 많아야 돼요. 그 판매처를 확보하는 게 가장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또 지금처럼 뭐 종이 상품권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뭐 카드라든지 또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품권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처음에 의원 활동하면서 그 저희가 이제 여수시에서 그 생활임금 지원 조례를 만들게 됐어요. 제가 그걸 만들 때 뭘 주장을 했냐면, 생활임금을 이제 시에서 더 내게 되는 그 분량만큼을 우리 지역 사랑의 상품권으로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사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게 이루어지진 않고 이제 그냥 이제 생활임금을 이제 현금으로 이제 그대로 지원을 하게 됐는데, 이런 갈등들이 지자체마다 있더라고요. 뭐 다양한 얘기들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말 그대로 다양한 논의들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네.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일단은 그 지역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도요, 이제 크게 봐서는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의 이제 그 재정의 자립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이제 시민의 세금들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이제 어차피 저희들이 나가야 될 아까 복지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저는 지역 화폐로 그 돌려줘서 활성화하는 게 사실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그 골목 상권이라든지 이런 전통 시장들을 활성화시키는 게 사실은 그 자영업자들, 그 국가 경제를 살리는 거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드린 대로 판매처가 많아야 돼서 어느 곳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니겠지만, 판매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없는 곳을 오히려 써놓는 거.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이 지역사랑, 이 상품권을 쓸 수 있다면 사실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요.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아직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잖아요. 막 카드를 쓴다든지 그랬을 때 혜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혜택들을 어떻게 좀 늘려줄 것이냐를 고민해야 되고, 또 지역민들에게 내가 쓰는 이 가치 소비라는 거를 좀 많이 홍보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지역 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은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런 것들을 좀 홍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국 지자체마다 지역화폐 발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남도도 올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많은 기대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역 자금의 역의 유출을 막고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